이부에서는 제9대 부산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모시고 각 상임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해 들어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윤리특별위원회 배영숙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윤리특별위원회는 동료 의원의 잘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자리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 부담감이 크실 것 같은데요. 먼저 선출되신 소감과 각오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부산시의회 9대 의원님들은 모두 훌륭한 동료분들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할 말은 아니지만 제 임기 중에 윤리특별위원회가 한 번 더 열리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선출된 후에 그동안 우리 정치가 시민들로부터 외면받아온 이유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정치는 기본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이란 상식을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시민들은 기본만 지켜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정치가 부응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정치 영역에서 전보다 훨씬 더 엄한 도덕성을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기본의 기준이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동료 의원들의 의정 활동이 위축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민들이 부대 의회에 가지는 기대와 동시에 그 기대를 감안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듣지 않도록 제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식선에서 기본을 지켜달라는 말씀을 이 당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윤리특별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또 주요 업무는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윤리특별위원회는 쉽게 말해서 윤리 강령이나 윤리 실천 규범을 의원이 위반을 할 경우에 자격을 따져서 징계 수위를 정하는 위원회입니다. 네. 의회 스스로 권위를 유지하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이거든요. 존재 자체만으로도 의회 내부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기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윤리특위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을 포함해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중에는 기초의회에서 이미 몇 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신 분도 있고 사회에 꼭 필요한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오랫동안 활동을 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덕분에 윤리특위에 회부되는 안건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생각과 입장을 대변하는 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6명의 의원님들과 함께 제9대 부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이끌어 나가게 되실 텐데요. 운영계획과 목표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국의 이제 사례를 보면 윤리특위는 제대로 그 특정 위원과 관련해서 윤리에 회부될 만한 사안이 있는데도 손을 놓고 있다는 비난을 가장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비판을 받지 않도록 9대 시의회에서는 작은 사안이라도 적극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9대 의회를 바라보는 시민들께서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지점이 무엇인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의원 정수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자칫하면 윤리특별위원회가 제 식구 감싸기 앞장선다는 비판을 받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민들의 정치 참여 수준이 전과 달라진 만큼 동일한 정당 소속일지라도 엄격하게 잣대를 대서 독선과 부패, 부조리에 대해 징계를 할 것입니다. 9대 의회 의원님들은 저를 포함해 47명입니다. 네. 47명의 시의원님들이 모두 청렴하고 공정하게 시민들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윤리특위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위반 행위를 한 의원이 있다면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징계와 심사를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윤리특위가 내릴 수 있는 징계는 총 4가지입니다. 네. 경고, 그다음에 공개 사과, 출석 정지, 제명 4가지 수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음주운전 사례가 경고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시민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높은 징계 수위가 공개사과이고요. 사안에 따라서는 출석 정지를 내릴 수도 있고 네. 심한 경우에는 제명까지 윤리특위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제명과 출석 정지를 중징계로 보고 있습니다. 징계 요구는 의장이 할 수 있고요. 소속위원장, 그 다음에 제적위원 10명 이상, 또 동료위원께서 모욕을 당한 동료위원이 직접 징계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건이 해부가 되면 사전 자문을 위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윤리자문위원회 의견을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네. 최종적으로 심사 대상 의원의 변명과 질의 답변을 거쳐서 최종 징계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예. 네, 그런데 이 징계 사안에 대한 소극적인 대처로 윤리특별위원회 역할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제대로 된 기능을 하고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미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윤리특위위원회의 권한은 굉장히 강화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 이전에는 지방의회 의원의 그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을 조례에 정해야 한다는 법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이 되면서 법에 윤리특별위원회 권한이 이제 법제화된 거거든요. 윤리특별위원회가 심사자문위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또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심사자문위원회는 민간 전문가 중에서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추천을 해서 이제 위촉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윤리특위에서 내린 결정에 대해 전보다 더 큰 힘이 실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법이 개정된 지 이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윤리특위 권한에 대해서 네. 권한에 대해서 강화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미 법 개정으로 강화는 되었다고 보고요. 그 윤리특위 권한 강화에 대해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면 그때 여론을 수렴해서 의원들의 윤리의식을 갖고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른 또 여러 방안들을 논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네. 법 개정으로 인해서 인사 권한도 강화됐잖아요. 이에 따라 승진이나 임명 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계획이신가요? 이번 지방자치법이 30년 만에 처음으로 전면 개정이 실시되면서 이제 이렇게 윤리특위도 법제화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인사가 많이 권한이 되었기 때문에 시민들은 그 권한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는 있을 겁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따르면 의원은 직무와 관련해서 청렴해야 하고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하고요. 그다음에 청렴의 의무를 위반해서는 안 되고 의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서도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가를 특히나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규정들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조례는 대단히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충분히 우리 의원님들이 일반 그 상식선에서 지킬 수 있는 그 기준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승진이나 임명 같은 인사권에 대해서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당연히 윤리심사를 해야 하겠죠. 예, 시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의원의 직무를 다 하도록 47명의 의원님과 함께 노력할 것이고요. 윤리특별위원장으로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으로서의 청렴한 행보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시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배영숙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